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선도주자로 나설 것인가, 지수 단기 조정 후 성장주 재상승 임박.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단기 하락 예상되나 정상적인 조정인 것인가? 두 번째, 외국인 매도 다소 진정되지만. 세 번째, 성장주 순환 상승 조만간 예상. 네 번째, 셀트리온 시장의 선도주로 나설 것인가?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4% 상승,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또 이제 장중 신고가였고 오늘도 장중에는 또 신고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코스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겠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다시 크게 폭락한다, 이런 과정보다는 일정 부분의 어떤 과정으로서 소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조정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어저께 미국 시장이 쉬었잖아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역시 또 불안합니다. 미국 시장이 또 폭락하면은 우리 시장도 내일 조정받을 것이다,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조금은 이제 동조화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조금 차별화의 과정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내일 지수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하실 바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정상적인 조정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거래소에서 340억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매도 우위가 상당히 강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늘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좀 준 것 같지만 삼성전자에 더 집중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기존의 성장주 주도주 맥락군들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G화학, 네이버, 셀트리온, 녹십자까지도 오늘 매도를 하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성장주 맥락을 매도를 하는데, 반면에 오늘은 삼성 SDI를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성장주 맥락군들을 팔 만큼 팔았다는 관점이죠. 그 이야기 뭐냐면은 현재의 외국인들 자금의 성격 자체가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인 성향의 액티브 자금들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오지가 않아요. 한정된 자금으로 가지고 외국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 팔고 또 현금을 만들면 또 사고, 이런 측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등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측면이다. 최근에 재료도 계속 좋은 재료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앞서서 미국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의 지수가 조정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연초 이후에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때요, 지난주에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6월 초에 2.3% 정도 주간 낙폭을 기록한 이후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불안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미국 시장에 애플이라든가 또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하고 유상증자를 테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측면들이 심리적으로는 부담되는 요인들입니다. 특히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변수가 또 많아진다는 측면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액면 분할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심리적으로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긴 하나, 결국은 미국의 대형 성장주 맥락군들도 실적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면 큰 조정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연준이 유동성을 더욱더 강화를 하지 않고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에 따른 어떤 부담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나, 대선 전까지는 미국 시장의 이 상승 기조가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특히 대형 IT 기업들이, 선도주들이 지금 RSI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상대 강도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상승하는 날과 또 하락하는 날, 이것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수치를 내는 것인데요. 뭐 그 과정은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니까 크게 뭐 여러분께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높으면, 그러니까 과열국면이라는 뜻이죠. 이 숫자가. 그래서 기준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70에서 80 사이를 가장 과매수 국면, 과열 국면으로 보고, 30에서 40선을 거꾸로 과매도 국면, 그러니까 바닥 국면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주가는 빠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IT 기업들은 이미 지난주에 이 RSI가 상대 강도가 80을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와서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 내지는 더 빠지는 이런 상황은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0개 종목군들은 이 RSI 강도를 봤을 때 아직 52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과 우리 시장의 약간의 이제 차별화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2차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나름대로 학습 효과로 인해서 대응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경제 활동이긴 하나 최악의 상황으로는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또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중간 정도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유동성 장세와 그리고 앞으로 실적 장세가 플러스되는 이런 측면의 시장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수는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조정 과정의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정 폭의 개념보다는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의 핵심을 좀 맞추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기간 조정은 지난 8월 13일 날 고점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따라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기간 조정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의외로 조정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측면과 그리고 또 외국인들 측면인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상승 각도가, 상승 속도가 좀 브레이크가 걸린 측면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도 그렇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땐 미국계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은 오히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공매도 제도 금지 기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미국 자금들의 매도 공세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는 미국 시장의 상황도 약간의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 중심으로, 특히 신흥국이라면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실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사태 지나고 나서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핵심이고, 반도체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고, 제가 표시해놨더니 세 가지 업종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관련 장비 쪽이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예,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역시 좋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다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이런 쪽인데 종목별로 보면은 여기 다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CGN 이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게임주들, 그 다음에 LG화학이고, 현대차가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오히려 삼성전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은 지금부터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은 어저께부터 시작된 바로 KX BK 뉴딜 지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가 주도주를 다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급기야는 이제 홍콩계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히려 펀드 매니저 하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측면인데, 이 뉴딜 지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 쪽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순환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셀트리온이 아주 강력한 모습이죠, 여러분. 예, 헬스케어도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순환 구도를 보여주면서 SDI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카카오와 네이버, LG화학도 좀 빠질 만큼 빠졌어요. 역시 또 순환 반등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고, 역시 오늘 셀트리온은 바로 항체 치료제 부분이잖아요.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정진 회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말한 내용들이 오늘 속보로 나오면서 오후장 들어서 셀트리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어저께 이야기했던 대로 9월 달에 셀트리온 생산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호재가 빨리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저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효과를 충분히 봤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와 관련 없어도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고, 수급 측면에서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은요, 크게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세게 나가면요, 신용들이 오히려 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신용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실적이고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30만원대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매수를 강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까지 좋은 모습이 나왔고, 헬스케어도 10만원 이하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조금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보유의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